자, 관련 사건의 심리입니다. 자, 관련 사건은 어떻게 심리를 할까? 자, 자, 관련 사건은 병합 관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판 편의를 위해서 심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요. 자, 밑에 법조문 계속 나오겠지만 재량사항입니다. 한다 하면 틀려요. 재량 일단 적으시고요. 자, 전제 조건. 자, 병합심리 가능 여부는 관련 사건이 모두 동일 신급일 때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그래서 신급은 동일해야 된다. 동일 동그라미. 그래서 자, 예를 보시면 A 고등법원, B 지방법원. 자, 지금 신급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병합심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밑에 사물관할 병합심리 봅니다. 자, 법조문부터 보죠. 자, 쉽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하시고 자, 이 10조 조문은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밑에 규칙에 보면 형소법 제10조 규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0조는 사물관할을 달리할 때뿐만 아니라 토지관할을 달리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시고요. 그래서 토지관할 달리할 때 이 법조문을 그냥 그러니까 사물관할 달리한다는 말을 토지관할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자, 색깔 칠할게요. 두 가지 모두 다 이 법조문이 적용된다. 읽어봅니다. 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계속되었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합의부가 결정한다고요. 자, 합의부가 결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재판 도중에 직권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직권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직권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합의부가 직권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갖고 와. 내가 재판할게. 라고 해서 단독 사건의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라고요. 재량사항.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합의부가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역으로 단독 판사가 합의부에 갖고 와. 내가 재판할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합의부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부는 단독 판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단독 판사는 합의부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요. 자, 이 조항은 토지관할 달리할 때도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조문. 단독 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합의부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했을 때에는 즉시 단독 판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단독 판사는 그 결정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 기록 등을 합의부에 보내면 됩니다. 자, 밑에 각주 읽어보시고요. 자, 이 병합심리는 항소심에도 똑같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심 같은 경우는 이 법조문대로 하면 되고요. 2심 같은 경우는 여기 요 규칙에 4조 2 나와 있죠. 이 법조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자, 4조 2입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할 때 동그라미 1번, 토지관할을 달리할 때 동그라미 2번. 같다 했죠? 같다 했으므로 이 조문은 사물관할을 달리할 때나 토지관할을 달리할 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수개에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죠. 합의부에 계속되었을 때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보고 갖고 와. 내가 재판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방법원이 고등법원 보고 갖고 와. 내가 재판할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고등법원이 그쵸?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즉 결정으로 합의부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똑같죠? 앞과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10조랑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여기서도 결정인 것이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가 한다고요? 여기는 고등법원이 갖고 와. 여기는 합의부가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고, 이게 똑같죠, 여기는. 사물관할 달리할 때나 토지관할 달리할 때나 똑같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이양사망도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앞에 있는 4조의 이양사망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통지하고요. 5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부해주면 됩니다. 자, 사물관할은 직권으로 정했지만, 자, 여기도 직권, 여기도 직권, 그리고 여기도 직권이었지만, 요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합니다. 직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물관할을 같이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였지? 앞에는 사물관할이 달랐지. 직권이고 달랐는데 여기는 신청이고 같아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전문가입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었을 때 누가 결정한다?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서 직권으로 하는 거죠.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신청이 들어와야지 직권으로 결정해서 병합심리 하게 할 수 있다. 병합분리는 다 재량이라니까요. 그치? 여기서 여기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전 시간에 요 관할구역 별표 봤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관할이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중앙지법 관할입니다. 뭐 종로에서 뭐 또 강남에서 만약에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1심 법원은 중앙지방법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 마포에서 만약에 절도사건 발생했다 그러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관할이 다르죠. 여기는 중앙지법, 여기는 서부지법이지만, 이때 각각 사건이 각각 다른 이 법원과 이 법원에 각각 지금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잖아요. 계속되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다? 고등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신청을 받아서 중앙지법이 할지 서부지법이 할지는 서울 고등법원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오시면 봐봐요. 토지관할이 다른다 할 때는 공통되는 바로 위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 내린다. 이런 말이죠.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 자, 강남에서 사건 터졌습니다. 중앙지법이 관할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춘천에서 만약에 뭐 사기 사건 발생했다면 춘천이 관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춘천도 상급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지법이든 서울중앙지법이든 춘천이든 이 서울 고등법원이 바로 위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전에서 발생했다면요. 대전에서 만약에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전은 서울 고등법원이 바로 위 법원이 아니잖아요. 대전법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발생했다면 고등법원이 대전이고요. 춘천에서 발생했다면 고등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지금 신급이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한다? 그럴 때는 대법원이 결정한다. 대법원이
대법원이 결정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각주를 가보면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란 두 곳 이상의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의 바로 위 상급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으로서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 서울 고등법원이 바로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끊고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은 다르단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 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이 대전법원이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통대법원이 아닌 겁니다. 그랬다면 바로 위 고등법원과 고등법원의 바로 위가 뭐가 있어요? 대법원이 있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정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를 대법원이 정하겠다. 그쵸?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왔던 판례죠. 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여기 직근 옛날에는요. 이 법조문이 개정된 법조문이거든. 옛날 법조문 같은 경우는 직근 상급법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판례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우리 말을 좀 이해 잘 하기 위하여 법을 좀 한글 쪽으로 많이 개선시켰죠. 그래서 직근이란 말을 안 쓰고 공통되는 직근이 아닌 바로 위란 말로 직근을 바로 위로 이렇게 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 판례를 읽을 때는 직근이란 말이 더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근 상급법원은 이 법률에 따른 별표의 관할구역표를 참조하라 이런 말입니다. 방금 우리 봤죠? 그래서 그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이 정하겠지만 다른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다. 그쵸? 대법원이 바로 직근 상급법원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보면 이 서울 관할 볼게요. 서울 관할. 서울을 보면 서울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쭉 나와서 의정부도 서울 관할이고요. 인천도 광역시잖아요. 인천도 인구 300만이 넘는 광역시임에도 이 서울 고등법원이 직근 상급법원입니다. 뭐 강원도는 이제 서울 쪽에 편입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요 서울 관할에 수원이 있어서 수원시가 있었는데 수원시도 인구 100만이 넘을걸요? 근데 인천은 300만이 넘잖아요. 인천이 서울, 부산 다음에 커요. 인구수로 보면. 인천은 인천광역시잖아. 경기도와 별개잖아요. 근데 수원시는 경기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원시가 2019년도에 수원시가 고등법원이 생겼어. 고등법원이 생겨서 수원시는 더 이상 이 서울 고등법원 밑에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원시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뒤에 쭉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몇 개 있는지 봐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은 서울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 대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고요. 광주에 있었죠. 그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인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수원에 생겼다. 수원에 2019년도에. 울산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없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중국 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수원은 동네가요. 사람 살 때 아닌 것 같아. 제가 길거리 예전에 학원 강의 있을 때 몇 번 다녀봤는데 아침마다 가보면 사람 살 때 아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수원은 좀 아닌 것 같아. 교육 여건상으로도. 그래서 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 봐요. 그래서 고등법원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수원 밑에 있죠? 수원 밑에 여기 성남, 여주, 평택, 안산. 그래, 안산 봐봐. 안산, 평택 여기 얼마나 외국인들 많아. 그쵸? 너무 많지 여기. 성남도 뭐 사람 살 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원법원이 고등법원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기 조그만 글씨 나오지?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사건은요 옛날 사건입니다. 여기 2006년도 사건이잖아요. 2006년도일 때는 수원 바로 위가 뭐야? 바로 위가 서울고등법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 사이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바로 위 직근상급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각주에 나와 있듯이 여기 각주에 나와 있지? 각주에 나와 있듯이 2019년도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청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이 수원고등법원이 생긴 이후로 다시 한번 정해보면 그때는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공통되는 상급법원은 누가 정한다? 대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형소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 마산지방법원 항소부 이것도 뭐 옛날 건데 지금은 약간 관할이 달라요. 옛날 판례대로 하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지방법원 항소부니까요. 그리고 고등법원 나와 있지. 그러면 지방법원 항소부는 1심이 어디야? 여기서 1심은 단독부잖아요. 지방법원 단독부. 그치? 고등법원의 1심은 어디야? 지방법원 항소부잖아. 그치? 하부이부란 말, 하부이부. 지방법원 하부이부.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산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이잖아, 2심. 그리고 이 고등법원도 2심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신급이 같아요. 같지만 사물관할을 달리한다. 달리하죠. 그치, 여기 봐봐. 여기는 1심이고 여긴 사물관할은 1심 하부이부고 여기는 1심 단독부고 여기는 1심 하부이부잖아요. 그치, 이건 단독부고 하부이부이기 때문에 사물관할을 달리하여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게 지금 아까 수원법원처럼 여기 좀 관할구역이 예전에 변경됐어요. 여기 마산 쪽 같은 경우 마산 창원 이쪽은 뭐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똑같지 않지만 옛날 법들 하면 우리가 배운 형소법의 일반 법리로 따지면 이렇다. 근데 지금은 마산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르지만 이 당시 때는 이랬다 이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보죠. 자, 규칙 제2조입니다.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서면이죠. 신청서, 즉 서면을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 또 직근 쓰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 이상했어. 여기는 바로 위란 말을 썼고 제대로 개정을 했는데 여기를 제대로 개정을 했다면 여기도 제대로 개정을 해야지. 개정하는 사람들이 깜빡했는가 봐요. 여기는 아직도 직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이런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이전 신청이 제기되었다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절차를 정지하면 됩니다. 정지하면 되고요. 급속을 요할 때는 정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러한 결정에 의해서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 등본을 송부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각종 소송 기록 등을 법원에 송부를 해야 됩니다. 5일 아닙니다. 뭐 별표는 안 되어 있는데 출제는 안 됐단 말입니다. 5일이 아니고 여기는 7일입니다. 앞에는 5일이었죠? 앞에 이전 5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심리분리입니다. 자, 병합심리 필요가 없을 때에는 역시 이 결정으로, 즉 직권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도 있다. 여기도 재량이죠. 자, 7조입니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었을 때 병합심리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재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앞에서 우리가 병합이 재량이었기 때문에 분리도 재량이다. 그래서 이송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 다음은 틀려요.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